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육사 지방선거에서 네. 경남 도지사에 도전장을 내미셨어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게 아무래도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김경수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나 김경수를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오늘 고성을 방문했으니까요. 지금 고성 인터넷 뉴스에 이제 인터뷰를 하는 자리도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 그러니까 제가 태어난 곳이 고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을 방문한 셈이고, 고성 이제 개천면에서 나서 어릴 때 고성읍으로 이사를 왔다가 5학년까지 고성초등학교 다니고 6학년 때 이제 진주로 전학을 갔거든요. 그래서 일단 고성이란 그 장소 자체가 저한테는 좀 이렇게 육체적인 고향이자 마음의 고향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제 고성은 그런 곳인데 질문이 김경수는 어떤 사람인지 그런 질문이 참 이게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이게 답변하기가 참 쉽지 않은 질문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그 표현이 부드러운 직선 이런 표현을 좀 좋아합니다. 그리고 외유내강 이런 걸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지난번 총선 때 2012년 총선 때 김해을에서 출마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선거운동 다니다 보면 많이 듣는 질문이 두 가지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이가 몇 살이냐? 67년 양띠입니다. 그러면은 그만하면 할만하네. 이렇게 반응들을 보이시고 두 번째 많이 받은 질문이 그 모습이 되게 이제 순해 보이고 착해 보이는데 그래가지고 정치할 수 있겠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 학생운동 하다가 감옥도 3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보기하고 많이 다르네 이제 그런 반응들이신데 돌아서서 생각을 해보면 아니 왜 순하고 착한 사람은 정치를 못한다고 생각을 할까? 그러면은 정치라는 게 맨날 좀 겉으로 항상 좀 얼굴에 철판도 깔고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만 정치를 해야 되는 건가? 그럼 도대체 정치가 언제 바뀌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겉으로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속으로 상식과 원칙을 가지고 정의가 승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정치가 바뀌지 않겠냐. 그래야 대한민국이 또 바뀔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겉에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부드러운 직선, 부드러운 카리스마 이런 사람들이 정치도 하고 그리고 세상도 바꾸고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도지사가 되신다면 어떤 경남을 만들고 싶으신지 그에 맞는 걸맞는 구호도 있을 테고요. 네, 평소 생각하신 게 있다면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이제 지난주에 출마 선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번 주부터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 주민들 살아있는 현장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이제 듣기 위해서 쭉 지역을 다니고 있는데요. 지난번 출마 선언할 때 도민들께 착한 도정으로 강한 경남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착한 도정으로 강한 경남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3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소통, 혁신, 그리고 도민들의 살림살이를 챙기는 살림도정 이렇게 도정의 3대 방향을 제시를 했는데 착한 도정이라는 얘기는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정치도 착한 사람이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도정이라고 하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좀 이게 정치 행위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정치에 입문한 지가 한 20년 조금 넘게 되는데요. 국회 보좌관 생활부터 제가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정치를 하면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홍준표 지사님께서 지사가 되신 뒤에 진주 오려원을 폐쇄를 했는데 진주 오려원이 폐쇄된 뒤에 그 강제로 퇴원당하신 분들이 지금까지 40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힘없고 어려운 분들을 돌봐야 될 지기에 계신 분이 오히려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의 병원을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을
문을 닫는 건 그건 어떤 이유를 갖다 대더라도 그건 도지사 그리고 책임 있는 정치인의 행동으로서는 부적절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도정이 아니라 정말 도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힘들이 뭘 원하는지를 찾아서 그분들의 그 어려운 그 부분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도정을 해야 된다. 그런 도정이 착한 도정이고 그걸 위해서는 주민들과 항상 소통하고 협력하고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소통 도정이 필요하고요. 경남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과거에는 이제 수도권과 부산 경남이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두 축이지 않았습니까? 네. 쌍두마차였거든요. 경부축이라고 해서. 근데 지금은 모든 게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고 경남은 이제는 2류, 3류로 전락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 재도약시키려면은 경남의 경제부터 해서 사회 전반을 완전히 새롭게 혁신시켜내지 않으면 경남이 다시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혁신을 통해서 경남을 재도약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혁신도정을 얘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챙겨야 되는 건 저는 서민들의 호주머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혁신 경제를 하더라도 서민들에게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내고 살림살이를 챙겨주지 못하는 도정이라면 저는 그건 실패한 도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살림 도정을 통해서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챙기겠다. 그래야 경남이 강한 경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착한 도정, 강한 경남을 소통, 혁신, 살림 도정을 통해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출마 선언 때 밝혔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고향인 고성을 방문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고성이 발전하려면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어떤 방안들이 있어야 할까요? 평소에 생각하고 계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고성이 사실 제가 고성을 떠날 때만 해도 고성읍 인구가 3만 명이 넘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뒤로도 계속 줄기도 했고 그리고 고성군 전체 인구도 많을 때는 13만까지 갔다가 지금은 6만 명이 채 안 되는 수준으로 많이 좀 쇠락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고향이 이제 갈수록 발전해야 고향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고향을 생각할 때 좀 가슴이 뿌듯하고 할 텐데 그런 점에서는 고향 고성이 지금 이런 모습이 된 게 개인적으로는 참 서글프기도 합니다. 근데 고성이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발전해야 되느냐 이건 제가 이제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여러 가지 뭐 낙후 지역에 대한 발전 방안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고성 그 자체로 좀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크게 세 가지 방향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그 산업적으로 경제적인 발전 부분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고성이 이제 생명 환경 농업이라고 해서 친환경 농업을 많이 해왔는데 이 부분도 이제는 좀 더 근본적인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세 번째가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고성이 역사와 문화를 가진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가진 그런 그 소위 말하는 소프트웨어 컨텐츠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와 문화를 그 고성 국민들이 고성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그 역사 문화를 통해서 발전해 나가는 그런 발전 방향도 함께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일단 경제 산업 측면에서는 조선산업특구가 있고요. 그 조선산업특구를 이제 과거 조선업이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 플랜트 쪽으로 신속하게 혁신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강력하게 지원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농업의 경우에는 생명환경농업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다시 내와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세 번째로 역사와 문화를 이용한 고성 국민들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고성이 발전해 나가는 그런 방향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고향이 예. 아무래도 고성이시다 네, 보니까 네, 다른 지역보다는 좀 애틋한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렸을 때 추억도 있고 예. 특별히 뭐 기억에 남는 그런 게 있나요? 고성하면 저는 항상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그 겨울이 되면은 고성 하늘이 온통 연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방패연, 꼬리연 이런 거 할 것 없이 겨울에 연날리기를 다른 어느 지역보다 많이 했던 곳이라는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연줄에다가 이제 고성말로는 벽사라고 그러는데 벽세라고도 했는데 살을 먹이죠. 유리를 갈아가지고 이제 풀을 먹여서 그 살을 먹이면 그걸 가지고 연싸움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연이 연싸움을 하면 하나가 이제 떨어져서 가면은 그거 주우러 돌아다니는 겨울 내내 온 들판 싸돌아다니면서 연주로 다녔던 기억이 가장 네. 고성하면 항상 먼저 떠올리는 기억이 그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정월 대보름 되면은 달집 태우기를 꼭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서회동이었는데 네. 그 서회동 밑으로 내려가면은 철뚝 가기 전에 그게 좀 이렇게 논이 많았거든요. 에다가 이제 달집을 소나무랑 볏집으로 세워놓고 그 언덕 위에 이제 저같이 어린 애들은 언덕 위로 올려 보내서 언덕에서 이제 달 뜨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달이 딱 그 저쪽 산 너머로 뜨면 달 떴다 소리치면 바로 이제 달집을 태우고, 달집 태울 때 제일 아까웠던 게 그때까지 날리던 방패를 꼭 달집에 다 걸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 거는 게 가장 아까웠던 그런 기억도 많이 남고요. 제가 고성에서 어린 시절에 소위 말하고 하는 이런 연날리기든, 그다음 달집 태우기든, 그다음 뭐 비석치기, 자치기 등등 해서 요즘은 이제 전통놀이라고 해서 어디 가서 체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일상적으로 생활에서 애들하고 놀이를 그런 것들로 다 했었습니다. 그게 어쨌든 우리 좀 사라진 전통이긴 한데 어쩌면은 우리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그런 놀이들을 다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우리 어른들의 과제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고성하면은 그런 그 어릴 적에 전통 놀이들, 친구들과 함께 놀던 기억, 이런 게 가장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성 구민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예. 제가 이제 오늘 고성을 찾아서 군민들을 많이 이제 만나 뵙고 인사도 드리고, 어쨌든 출마 선언을 했으니 당연히 고향에 와서 고향 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게 좀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인사를 드리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성의 현실을 와서 직접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현실은 좀 가슴이 좀 아픕니다. 그러니까 고성이 앞으로 발전해 나가야 될 여러 가지 방향이 있겠지만, 제가 만일 도지사가 된다면 고향이라서가 아니라 고성이 갖고 있는 역사와 전통, 문화, 이런 부분들이 고성 군민들의 자부심으로 남고 그게 고성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저도 고향을 생각하면 우리 고향에 계신 군민들이 정말 고향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데 대해서 스스로 뿌듯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고성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